올해 전반기였던 4월 26일 베르세르크 376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377화가 공개되며 비로소 한 편의 콘텐츠로 묻기에 적절한 분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겠죠. 바로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이제부턴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니 원치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가츠는 아직도 심연의 경류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겨우 자아를 유지한 채 버티는데 급급한 가츠. 그때 뒤에서 친숙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시르케의 유체가 가츠 앞에 나타납니다. 시르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츠의 솥뚜껑 같은 손을 부여잡고 끌어올립니다. 순간 현실로 의식이 되돌아온 가츠. 그곳은 차갑고 음습한 감옥 안이었습니다. 가츠에겐 어딘가 익숙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온전한 오른팔에 채워진 족쇄. 가츠는 방금 전 상황을 겨우 인지하며 꿈인가 생시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떨궈지는 고개. 가츠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다시 잦아듭니다. 바다와 산이 둘러싸고 있는 쿠샨의 수도. 쿠샨 특유의 돔 형식 건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네요. 리케르트는 시라트에게 가츠를 구속한다는 이야긴 못 들었다며 당장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시라트는 자신들 또한 검은 검사, 아니 가츠에 대해서 잘 안다며 그 위험성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시라트만큼 가츠의 위험을 잘 아는 이도 드물죠. 그리피스의 일식 전 도망친 매의 단원들을 추격할 때 1년 만에 되돌아온 가츠에게 압도적으로 털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의 가츠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해졌지만 시라트 또한 나름의 정진을 계속해왔죠. 그때 쿠샨 제국의 전 요수병 단장 다이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이바는 시라트와 리케르트에게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이끕니다. 그곳엔 요정섬이 무너진 뒤 겨우 살아남은 주인공 일행과 마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시르케를 걱정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리케르트는 이런 작은 소녀까지 가츠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입니다. 다이바는 이 와중에도 시르케의 유체 이탈 능력에 감탄하며 광신의 전사 가츠와 그 일행들의 전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입맛을 다십니다. 로드릭 왕자는 시라트의 방문을 눈치채고 일행을 대표해 인사를 건네는데요. 시라트는 요정섬이 하룻밤 사이에 거품이 되어 사라진 얘기를 꺼냈지만 이내 곧 실혼이었다며 사과합니다. 본인들 바키라카 일족 또한 고향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는 똑같은 신세였기 때문이죠. 다이바는 누워있는 시르케가 바니슈카 대제의 아래에 있었을 때 막상막하로 싸웠던 강자 중 하나였음을 알아봅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과거의 적들에게 지금은 옛날 이야기니 덮어두라며 능구렁이 같은 너스레를 떱니다. 다이바는 요수병단을 자유자재로 부렸던 동방의 대마술사였죠. 비인륜적으로 탄생한 괴물들을 부렸던 그였지만 마술사로서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시르케의 스승 플로라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이바는 시라트에게 요정섬에서 살아남은 마법사들을 가리키면서 다들 흥미로운 마술을 터득했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시라트는 지피는 구석이 있는지 쉽게 허락합니다. 마법사들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리더십이 있는 로드릭이 떠나는 시라트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반문합니다. 시라트는 담담하게 팩트에 의거해 귀공의 배는 쿠샨에 표착했고 여행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난민이고 쿠샨의 관례에 따라 군이 맡을 뿐이라는 얘기였죠. 그때 다이바가 능글맞게 개입해서 둘 사이를 중재합니다. 운명의 인과가 우리들을 이 땅에 모았다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로드릭 일행에게도 해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는데요. 회랑을 걷는 도중 리케르트가 파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고드 아저씨의 대장간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라며 반가움을 표하는 리케르트. 하지만 파크는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는데요. 이시도르는 원래 이런 녀석이라며 여전히 개그 캐릭터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는 파크입니다. 어찌 보면 리케르트의 부쩍 성장한 모습을 못 알아본 걸지도 모르겠네요. 리케르트는 캐스퍼의 행방이 보이질 않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질문합니다. 가츠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도요. 침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이시도르. 리케르트는 그 모든 것이 그리피스가 저지른 행각임을 알 수 있었죠. 시라트는 회랑을 걸으며 직설적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쿠샨은 어떤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하며 정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어떤 전쟁은 바로 빛의 매, 그리피스와 팔코니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츠 일행들은 모두 그리피스 및 그 세력들과 계속 전투를 치러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짐작한 분위기인데요. 쿠샨의 지도자들 중 하나인 시라트는 예전부터 비범한 통찰력을 많이 보여줬었죠. 가츠에게 신나게 털린 이후 뭔가를 깨달은 듯한 바키라카 일족의 수령은 수련을 정진하며 베르세르크 스토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독자들에게 해설까지 해주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의 정체가 인간이 아닌 마신임을 알아채고 깔끔하게 손절을 치는 상황이나 수도 윈덤에서 빠져나오는 미들랜드의 생존자들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매와 같은 존재에게 운명을 맡겨도 되겠냐고 반문하는 모습 등 베르세르크 세계관 내에서 가츠와 그 일행들을 제외하면 가장 날카로운 직관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결국 그는 다이바, 리케르트 일행과 함께 팔코니아에서 탈출했으며 이젠 빛의 매와의 최후의 전쟁을 이끄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시라트는 빛의 매는 세계 본연의 이치 그 자체를 변혁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놈은 몸소 매의 단을 이끌고 세상에 만연한 말을 제압하면서 팔코니아의 영역을 넓히며 마침내 쿠샨 서쪽 끝까지 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비장한 모습이 역력한 가츠 일행들.
매는 자신의 이치 밖에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이 요정섬이 사라진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생매의 단위 플로라의 거처를 침입할 때 이미 밝혀진 이유였습니다. 절대자에 필적하는 그리피스에게 위협이 되는 건 가치 일행을 제외하면 마법을 사용하는 이들밖에 없으니까요. 시라트는 다음 화살은 우리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매를 토벌한다며 가치조차 쉽게 내뱉지 못하는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이를 끝으로 베르세르크 376화는 마무리됩니다. 377화는 좀 더 본격적인 쿠샨의 내부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시도르는 거대한 코끼리의 모습에 호들갑을 떠는데요. 인종과 언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에서 일행들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 와중에도 원로 마법사 게드플리는 쿠샨과 리케르트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본인들은 요정섬 출신의 마법사임을 잊지 말라며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법사 몰다는 설교가 지겹다며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버리네요. 파르네제 또한 스승님이 걱정된다며 일행들을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리케르트는 시라트의 선전포고를 떠올리며 심각한 표정에 휩싸이는데요. 전쟁의 봉화가 타오르며 모두가 휩쓸릴 것을 걱정하면서도 너무도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환생한 그리피스를 만나본 리케르트였기에, 아니 매 단원으로서 그리피스란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 전쟁 자체가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치가 갇혀있는 궁전 쪽을 바라보는 리케르트. 한편 시라트는 로드릭 왕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대된 새로운 쿠샨 대제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죠. 시라트는 그가 쿠릴타이라는 쿠샨 지도자들의 정기회의에 의장 또한 맡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드릭은 쿠샨 제국이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의문을 가집니다. 시라트는 쿠샨은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걸어왔기에 쌓아 올린 시체의 수가 다르다 말하죠. 수라를 거쳐온 그들에게 지금의 변화는 아무런 시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로드릭은 쿠릴타이에 모인 쿠샨 제국의 쟁쟁한 전쟁군주들의 면면을 돌아보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전쟁의 거파 속에서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만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으니까요. 다이바는 이번 쿠릴타이가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며 시라트에게 경고합니다. 시라트는 로드릭에게 빛의 매를 타도하기 위해 본인 의견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네요. 가니슈카 대제를 이어 추대된 후덕한 몸집의 쿠샨 제국의 대제가 쿠릴타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때 북방의 부족장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하는데요. 그는 원탁에 모여 앉은 쿠샨의 지도자들을 둘러보며 이는 선제 시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번 쿠릴타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예찬합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종자들이 있다며 시라트에게 눈총을 주죠. 쿠샨의 지도자들은 암살을 생업으로 하는 바키라카 일족에 대해 불길하다며 그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수군거리는데요. 하지만 그때 이성적인 얼굴의 젊은 장군 한 명이 제재를 가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쿠샨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과 규탄 같은 논쟁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이죠. 대제는 그의 말이 지당하다며 바키라카 일족이 퇴장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빛의 매를 타도하기 위해서 쿠샨은 더 단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물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무의 힘뿐이라면서요. 하지만 쿠샨은 서방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최근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은 알 수 없었죠. 대제의 요청으로 다이바가 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공제가 이끌던 쿠샨군이 빛의 매에게 전멸당한 사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난 팔코니아, 세계 나선수의 존재 등. 하지만 시라트는 귀병을 필두로 한 요수병들, 마자공 등의 무도한 악행들을 숨긴 채 보고하는 다이바의 이중적인 모습에 고개를 젓는데요. 시라트는 내친 김에 분위기를 몰아 대제의 면전에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빛의 매를 타도하기 위해 본인에게 쿠샨 군을 총지휘할 장군의 병권을 내려달라는 파격적인 요청을 하고 만 것이죠. 진정한 마의 존재인 빛의 매를 처치하지 않는다면 쿠샨의 미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북방 부족장은 시라트 일행을 손가락질하며 수상쩍다고 외칩니다. 대제에게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냐며 선을 넘는 발언까지 하고 마네요. 이에 다른 지도자들이 반발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는 북방의 부족장.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며 등에선 알 수 없는 것들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간 엎어진 부족장의 등 위로 엄청난 마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날카로운 갈퀴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 엄청난 폭발로 인해 쓰러진 부족장 주변에 있던 자들이 모두 찢겨져 나갑니다. 마치 크레모와 폭발을 보는 듯하네요. 시르케를 돌보던 파르네제는 갑작스런 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말도 없이 현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있던 가츠, 수호부가 그려진 낙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츠는 엄청난 분노와 격정 속에서 눈을 뜨고 맙니다. 부족장에 찢겨진 등 밖으로 드러난 가면의 존재, 바로 팔코니아에서 리케르트 일행이 겨우 따돌린 사도 라크샤스의 부서진 가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리케르트의 포탄 공격에 새 가면마저 부서진 모양인데요. 일족의 추방자 라크샤스가 등장하며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잠잠했던 분위기를 참극으로 몰아넣으며 베르세르크 377화가 마무리됩니다. 376화, 377화는 재연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대사가 나온 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연제가 시작된 이후 스토리텔링에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빛의 매와의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기 이전에 배경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시간이 되었네요.
뿐만 아니라 작화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컷은 베르세르크의 잔혹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주 멋진 작화였네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기준 베르세르크 378화까지 빠르게 공개되었는데요. 조만간 378화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